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간단히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2,800만 원 수익 중, 오른쪽의 국내 계좌는 1,0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400만 원 수익과 환차익이 있고, 현재 비트코인은 9,1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기준 총 모두 3억 8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현재 미중 협상 기대에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대체 왜 협상 기대가 올라간 걸까? 이걸 우리가 공부해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결국 마약 단속 강화를 약속하겠다 라면서 국경에 군인 1만 명을 보내기로 합의했죠. 그래서 미국은 관세를 매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확실히 고치고 싶은 것들을 이 관세라는 협상 카드로 고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은 쉬운 상대가 아니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10%를 공식 발효했고, 중국도 미국의 일부 품목들의 관세를 때렸는데, 사실 미국의 관세 규모와 중국의 관세 규모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이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지 사실상 보여주기식 관세인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추가로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보복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보여주기식 보복인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2010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중국은 매우 소극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건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사실 미국을 때리는 척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게 우리 협상하자 라면서 오히려 좀 숙이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을 생각해봐도 결국 지루했던 무역 전쟁이 끝날 때 미국이 관세 부과를 철회하거나 이걸 축소하는데 중국과 어떻게 협상이 되었냐? 중국이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 제품을 구매하겠다 라고 미국과 거의 강제 협상을 해버린 겁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데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면 가장 피보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 웬만하면 협상하지 않을까 라고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25년에 미중 관세 전쟁이 터지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공부해야겠죠? 팔고 도망쳐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미중 관세 전쟁으로 작은 웅덩이가 생기든 깊은 웅덩이가 생기든 지금처럼 웅덩이가 파여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웅줍 기회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는 매우 좋은 웅줍 타이밍으로 보이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동안의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히 1년 동안 저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2022년 하락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이 고통스러운 1년이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11%를 버텨내고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마이너스 11% 하락해버리고 이제 다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우상향하나 싶더니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마이너스 23% 하락해버리면서 개미들이 털려나가기 딱 좋은 차트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23%, 그 하락장에 결국 털려나갈 때 그때가 마지막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막히게 플러스 54% 상승해버리는 나스닥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1년이 펼쳐졌었는데요. 그때 저건 과연 위기였던 걸까요? 아니면 기회인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관세 우려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저 때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이게 위기인 걸까요? 아니면 기회인 걸까요? 전 극소수 웅줌러분들에게 단언컨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제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60일선에 닿았고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이번 딥시크 사태와 관세 우려로 60일선에 닿았고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며 저는 오늘 몇 주 사는지 공유드리고 있고 제 현금 비중은 얼마인지도 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 매수 비중과 매수 타이밍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셔서 이번 웅덩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웅덩이 저기서 사야지 대체 언제 매수한다는 겁니까? 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웅덩이에서만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약 현재 4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매수 타이밍들을 보면 2022년 하락장엔 최저점이 아닌 때도 있었지만 누가 봐도 결국 분할 매수했어야 할 타이밍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번 기회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이 끝나고 구글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 EPS 모두 잘 나왔고 광고 부분도 너무나 잘 나왔는데요. 마소가 하락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클라우드 성장률과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주가가 약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개별 종목에는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솔직히 이렇게 떨어질 때 진정한 구글 장기 투자자라면 이럴 때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무산되었다는 소식과 이 구글의 폭락으로 현재 프리장에서 미국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웅주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꼭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 200일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나스닥은 무려 475일입니다. 나스닥은 무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죠. S&P 500은 현재 312일입니다. 대부분 330일쯤 이 기록이 끝난 것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니 지금 언제든지 미국 증시는 200일 이평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즉 하락장이 찾아오거나 꽤 깊은 조정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해 꼭 각오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현금 비중을 꼭 따로 두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면 그때 이 현금 비중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QLD는 2007년 ETF가 출시되었고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을 그대로 다 때려맞은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런데 QLD 상폐되었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85%를 겪은 QLD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 회복이 불가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활용하니까 QLD의 18년 수익률은 플러스 5000%라는 겁니다. 1억을 넣으면 약 51억이 되는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다 때려 맞아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제 소중한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종목으로 바꾸지 마시고 저와 함께 딱 QLD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배는 너무 지루해서 결국 못 버티실 것이고 3배는 혹시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좀 부리더라도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18년 수익률 5000% 수익률인데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진짜로 너무 거한 욕심 아닙니까? 18년 동안 5000% 수익률. 얼마나 멋진 종목입니까? 어차피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려도 솔직히 18년, 그거 누가 버티겠습니까? 2043년까지. 이거 누가 버티겠냐고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당연한 부분은 부의 불평등입니다. 일부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다른 일부는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부의 불평등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래야 경제적 자유, 여유 있는 삶을 살 테니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저와 함께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명 중 결국 단 1명만 장기 투자에 성공하실 테지만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최소 7년 이상 보유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7년 이상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